안녕하십니까,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위치한 동경낚시터, 제가 자주 낚시하는 곳이죠. 낚시를 하고 있고요. 저는 4일째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소와 자리는 달라졌지만 오늘은 이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뿌여 가지고 눈이 왔다 안 왔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신상품들이 조구사에서 나와서 테스트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낚싯대서부터 받침 틀, 또 신상품이 판야에서 나오고 해서 비공개로 낚싯대를 했고, 떡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출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품들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 메인은 계속 댓글에 다신 게 이제 입문자분들을 위한 강의식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라는 댓글들이 계속 달려서 이제 입문을 갓 한 친구들로 해가지고 어떠한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되는지, 어떤 점들을 수정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드리고, 친구들이 낚시를 잘할 수 있게끔 쭉 올해 1년 동안을 과정을 한번 제가 지켜보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꿈나무입니다. 앞으로 낚시 발전의 미래가 걸린 꿈나무들이고요. 19살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직업군인이 목표인 친구고요. 또 한 친구는 이쪽 낚시 쪽 전문적인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고, 이쪽 부모님 동의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낚시를 얼마큼 배워서 얼마큼 잘하게 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1년 프로젝트로 해가지고요. 나중에 한 10월, 11월 됐을 때는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향상되는지를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낚시를 가르치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고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지금 실력은 기본적인 거를 아는 상태입니다. 뽕돌이라는 게 뭔지, 편대라는 게 뭔지, 찌라는 게 뭔지, 낚싯대라는 게 뭔지 정도는 아는 상태입니다. 이제 테크닉이 그 다음서부터는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떡밥 배합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실력을 1년이 안 되죠. 약 한 7, 8개월 정도 연습을 하고 강의를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해 10월, 11월에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좀 지켜보는 걸로, 그런 컨텐츠로 이번 영상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아마 배우셔야 되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떡밥 깨는 것서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음성에서 온 19살 한경재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충북 음성에서 온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사용할 떡밥을 종류를 좀 해볼 건데 3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232를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쿠아텍을 사용을 할 겁니다. 3232의 3은 어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쿠아텍이든 아쿠아엑스든 상관이 없는데 어분 3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이곳 동교낚시터는 김밥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분 3의 비중을 아쿠아텍 2 2컵에 김밥 1컵.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항상 하던 대로 빨리빨리 안 되고 그 이유와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 골고루 섞는 이유는, 이제 단품만 사용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펼쳐만 놔서 물을 부으면 되는데, 이 2가지나 3가지를 섞었을 땐 이게 골고루 섞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섞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3컵,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을 붓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지 않는 이유가
이게 물성이 바뀌어요. 떡진다 그러죠. 바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이 떡밥의 물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좌대에 계신 분들은 방 안에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겨울에는 조금 더 불려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부를 수 있게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끓는 물, 그 커피포트 그거를 그냥 다이렉트 보면 이러면 이 어분의 물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넣지 않는다. 춥더라도 이 상태에서 빨리 하려면 따뜻한 방 안에다 잠깐 놔서 숙성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뜨거운 물로 하지 않는다. 단 이제 이렇게 붓고 나서 스팀이라 그러죠. 이 위에다 또 라면 끓는 코페를 위에다 얹어서 스팀으로 조금 더 빨리 데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행동은 괜찮지만 뜨거운 물은 다이렉트 넣지 않는다는 점 하나. 자, 그 다음 어택2, 아쿠아텍2가 3컵. 그래서 고봉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깎기식으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고봉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간단하게 물성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물성을 어쩔 때는 이 양이 많아지고 어쩔 때는 양이 적어지는 걸 방지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깎기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3컵. 이것도 충분하게 불려줍니다. 그리고 어분 글루텐 6를 넣을 거고요. 다음은 아쿠아 삼합입니다. 아쿠아 삼합인데 대부분 알고 계신 게 블랙 120 넣고 김밥을 80 넣고 나머지 아쿠아텍을 100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대 1대 2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김밥이 탁월한 효과를 줘서 블랙을 1컵 그리고 김밥을 1컵을 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김밥은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해줄 것이고요. 얘는 직접적인 아쿠아텍2는 먹이 습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블랙은 들어온 거 오징어 내장과 이런 부속물이 들어가 있어서 잡아주는, 들어온 고기를 안 나가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삼합을 하는 건데 비중을 1대 1대 1을 넣습니다. 세 가지 색상이 나왔죠. 이거를 어분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줍니다. 먼저 이 상태에서 물을 하나 2컵을 넣고, 만약에 25cc를 넣을 경우에는 알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컵으로, 오늘 알파를 사용을 안 하는 걸로 기본적인 스탠다드로 할 수 있게끔 이 상태에서 자 충분히 불려질 때까지는 기다린 다음에 3232와 아쿠아 삼합, 그 다음에 어택2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숙성이 됐습니다. 방 안에 좀 넣어놨었고요. 숙성이 돼서 3232서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3232는 찐버거와 향버거를 사용하는데 찐버거 1컵과 향버거 1컵.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게 왜 찐버거만 넣든지 향버거만 넣지 왜 하나하나씩 넣을까요? 그냥 막 따라했죠. 영상만 보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성격이 둘 다 좀 다릅니다. 얘는 물론 뭐 커스타드 향도 들어가 있지만 이 안에 내용물이 조금씩이 달라요. 그래서 터치감도 다르고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써보니까 찐버거만 쓸 때하고 향버거만 쓸 때 하는 것보다 혼합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게 그러면 조금 더 쫀득된다. 그냥 느낌상으로만 성분 얘기를 하지 않고 느낌으로만 얘기하면 조금 더 쫀득쫀득합니다. 이게. 그래서 찐버거 2하고 느낌은 많이 비슷해서 그래서 1컵 1컵씩을 넣는 거고, 3232는 집어도 되지만 먹이용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덜 퍼짐이, 얘가 조금 더 퍼짐이 강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덜 퍼지게끔 하기 위해서 요 터치감 때문에 하고, 물론 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도 마찬가지로 2컵을 넣습니다. 그래서 나는 후가 준비를 못했다, 포테이토 대립이나 소립을 넣었다, 그것도 뭐 제가 사용을 해서 보여드리지만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입자 하나하나가 퍼질 수 있게끔 골고루 자 섞어주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택2는 자 편하게 하시려면 일단 긁어줘서 살살 긁어준 다음에 어택2에 어분 글루텐 6를 한 봉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골고루 얘는 직접적인 먹이 역할을 자 이러면 어택2도 된 거고 자 아쿠아 삼합입니다. 이건 그냥 살살살 긁어주면 됩니다. 푹 누르지 않고 손으로 이 상태에서 아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물을 25cc를 더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집어지지가 않아요. 다 그냥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알파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사용하면 되고 자, 어택2를 쓸 경우와 이거를 쓸 경우 왜 하냐면 자, 오늘 같은 날 뭐가 물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둘 다 잘 먹히는 건데 오늘의 반응이 어떨지를 모를 때는 낚싯대를 2대를 사용할 때는 323 바늘 하나, 아쿠아 삼합 하나, 또 한 낚싯대 하나에는 323 바늘 하나, 그 다음에 어택2 하나. 그래서 바늘에 뭘 먹는지를 판단을 내리고 나서 아 이쪽으로 지금 잡힌다 했을 때는 몰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먹이를 잘 모르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낚싯대 처음 왔잖아요.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반응이 오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제가 사용 잘하는 오징어 내장가루나 새우가루나 크릴가루나 번데기가루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사람들은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하면 밑밥은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떡밥들을 각자 개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넣기 전에 여긴 지금 산으로 쌓였잖아. 물이 한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평평하게 해준 상태에서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래서 물이 골고루 다 스며들 수 있게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으로 쏘아놓고 물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지금 어택2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평하게. 그리고 물을 골고루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골고루 물이 스며들 수 있게끔 한번 휘저어주고 그 상태로 가만히 내비둬. 그 가급적이면 할 땐 이걸 들고 쏠리게 하는 것보단 내려놓고 하는 게 좋아. 다음에는 이게 영상으로 볼 때하고 직접 할 때하고는 이렇게 좀 헛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참고해서 한번 이제 다시 만들어들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돌렸다 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골고루 이쪽으로 돌렸다 이쪽으로 돌렸다 하지 말고 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미세한 차이가 조과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더라도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자 떡밥들은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지금 날씨가 영하의 날씨니까 한 5분 정도 더 놔둔 다음에 그렇게들 해서 낚시를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낚시들 해보세요. 던지는 거하고 좀 봐줄 테니까. 자 내가 이제 하나씩 잘못된 점을 짚어줄 테니까 일단 자네는 장비를 지금 보니까 뭐 컨티넨탈의 이 커맨더인가? 네. 커맨더 소자에 뭐 이렇게 세팅했는데 이건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된 거야? 제가 평소에 마약붕어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걸 따라하려고 제가 똑같이 샀습니다. 야 영상 보고 네. 뭐 그거 하는 건 좋은데 첫째는 지금 오른손 자네는 오른손잡이잖아. 네. 오른손잡일 때는 받침대와 받침틀과 이게 오른쪽으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아. 무슨 말이냐면
낚시는 가장 편한 자세로 해야지 오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컨디션, 내 몸 보호도 할 수가 있거든. 엘보우라든지 어깨라든지 손목이라든지 모든 걸 보호할 수 있게끔 하려면 가장 편한 자세로 돼야 되는데, 제일 잘못된 점이 일단 봐도 옆으로 좀 가는 게 좋고, 내 거 보면 옆으로 좀 나와 있잖아. 내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내가 중간에서 이렇게 챔질하는 거랑 편하게 이렇게 챔질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지금 이걸 가운데다 놨잖아. 이러면 어깨가 당연히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챔질을 하다 보면 엘보우도 부담이 갈 수가 있고 손목에도 부담이 가거든. 그래서 이 개숙이라고 하지, 이거 같은 경우는 놓고 싶으면 옆에다가 놓고 이거를 쭉 빼가지고 옆에다가 꽂고, 이게 끝으로 가야지. 외대를 할 때는 가운데다 하면 챔질이 이렇게 챔질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챔질을 하게 되면 이게 엘보도 부담이 오고 여기도 부담이 오거든. 이렇게 오른손잡이일 때는 이게 외대를 할 때는 오른쪽으로 빠져줘야 되고, 이 틀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약간 꼭 센터에 안 맞춰도 된다고 옆으로 빼줘서, 그렇게 하면 편한 자세로 캐스팅도 할 수 있고 편한 자세로 챔질도 할 수 있거든. 이거부터 일단 바꾸자고. 그렇지. 자, 그거보다 더 편한 자세로 하려면 얘도 조정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 얘를 조정을 해서 이쪽으로 좀 더 빼도 된다고. 이 투게더도 그래서 조정을 다 할 수 있게 나오고 있거든. 움직일 수 있게끔 옆으로 좀 더 빼라고. 그렇지. 그게 가장 좋은 자세야. 그래서 고정을 시키라고. 앞으로 할 때는 이 내 배꼽 아래에다가 이걸 놓게 되면 이 챔질하기도 불편하고 편한 자세가 안 나오고 순간 동작도 느려져. 그게 훨씬.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서 해보고. 자, 던질 때는 말이야, 던질 때는 이 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것보다는 물을 가른다, 달랑말랑하게 물을 가른다 생각하고 천천히 요렇게 떨어져 주는 게 좋다고. 떡밥을 달았을 때 봐, 오는 거 봐. 이게 위로 이렇게 한 다음에 내려가면, 하늘 높이 올라갔다면 내려가면 캐스팅도 잘 안 될 뿐더러 떡밥도 떨어질 수 있고, 물을 가르듯이 이제 그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네. 요 연습을 해서 물을 가르듯이 천천히 해서 달랑말랑 하다가 지금 약간 캐스팅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줄을 좀 짧게 했나 봐. 맞아? 네. 그러면 훨씬 튕겨져 나가는 반발력이 세기 때문에 너무 팡 던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살짝 들었다가 내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잡아주고. 수심은 그건 잘 하네. 그 사선 잡는 건 특히 여기는 지금 4m 이상이 나오잖아. 이런 데서는 사선 잡는 거에도 우리는 지금 분할이기 때문에, 분할채비이기 때문에 사선 잡는 거에도 신경을 쓰고.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낚시들을 둘 다 해보세요. 두 친구 잘 봐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던졌잖아. 사선을 잡을 때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내린 상태에서 찌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자, 자리 잡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쓰려고 할 때쯤, 그때쯤 45도를 들어줘도 된다고. 이 들 때 내가 이 상태에서 바로 위에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뒤로 빼듯이 한 40cm를 빼듯이 하고 반 이상이 잠기면 밀듯이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가장 이제 사선 잡는다고 하는데 잘못한 게, 분할은 왜 사선을 잡는지는 알아? 분할은 채비가 내려가기 전에 찌가 먼저 안 차게 되는 거야. 무게를 분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찌보다 일직선이, 찌와 원줄과 채비가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그보다 채비가 앞에 나가 있는 거거든. 그거를 최대한 방지해서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사선을 분할채비, 스위벨채비가 됐던 편대채비가 됐던 분할채비는 그래서 사선을 잡아주는데 위에서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뒤로 뺀 상태에서 한 40cm 정도를 뺀 상태로 45도를 들고 밀듯이 이렇게 놓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상태에서 한 반 정도 내려가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하자마자 이렇게 들고 있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뭐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편하게 낚시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 편하게. 그래서 편하게 낚시를 하는데 무리가 된다든지 부담이 되지 않게끔 내 몸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거든. 그렇게들 하라고. 지금 보니까 둘 다 던지자마자 이제 대를 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내가 떡밥을 던지기 전에 찌맞춤을 할 때 마디수하고 내가 떡밥을 던지고 나서의 마디수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마다 2마디 놓고 하는 사람이 있고 3마디 놓고 하는 사람이 있고 4마디 놓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럴 때 내가 떡밥을 투척을 안 하고 던졌을 때에 3마디가 나왔으면 떡밥을 던지고 나서 사선을 잡아주고 했을 때도 3마디가 나와야 된다고. 그 점을 체크를 하면 돼. 자, 우리가 낚시를 떡밥 깨고 뭐 세팅하는 시간 제외하고 한 3시간 남짓 낚시를 했어. 네. 근데 뭐 조항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치? 네. 조항은 없었지만 꽝두 조항이라고 붕어의 손맛은 못 봤지만 캐스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좌우 체크해서 수심이 동일한지 차이가 있는지 양쪽으로 30cm씩 던져봐서 체크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떡밥을 올바르게 개는 법에 대해서 배웠지. 네. 그리고 자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낚싯대를 놓는 위치, 멀티바를 어디다 놓는지가 그동안 틀리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올바른 가장 편한 자세로 할 수 있는,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 가운데다 놓고 할 때하고 오른쪽으로 할 때하고 확실히 낚싯대를 잡을 때도 그렇고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랜딩할 때는 차이가 더 많이 난다고.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마리수를 많이 잡으면 엘보가 오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자세를 했을 때는 이거 오늘 배운 거를 잊지 말고, 네. 다음에는 이제 시작이 0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편한 거라고. 다음에 이제 한 마리라도 잡으면 올라간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오늘 날씨가 기후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저기압이 쫙 깔렸고 이럴 때는 방법이 없다고. 네. 우리가 자연을 지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의 배움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또 실력으로 한번 가보자고. 네. 그래, 오늘 수고들 많았고. 네. 자, 자네도 마찬가지로 뭐 조항은 오늘은 안 좋았어. 3시간 남짓 동안. 네. 근데 떡밥 잘못 깨는 거 배웠잖아. 네. 떡밥 어떻게 하는지, 물 넣는 방법, 그다음 올바른 떡밥법 배우는 거 잊지 말고 다음에는 스스로, 나와 함께 할 때는 다음에는 스스로 하는 방법을 배우고. 네. 오늘은 조항이 안 좋았기 때문에 랜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디테일로 배우질 못했어. 하지만 캐스팅 하는 방법, 자네 같은 경우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캐스팅하는 거 배웠기 때문에 그 점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는 손맛도 좀 보는 걸로 해서 랜딩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는 걸로 하자고. 직접 해보니까 힘들지? 네. 영상으로 볼 때하고 떡밥도 직접 막 똑같이 해보고 하려고 하는 게 힘들지? 네. 이래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만 봐가지고는 막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직접 내가 같이 하고 하니까 이게 다르잖아. 네. 그래서 직접 이제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손맛도 좀 보는 거. 오늘 뭐 기후가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3시간 남짓하게 진득하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는 손맛 보고 랜딩하는 것도 배우도록 하자고. 네. 오늘 고생 많았어. 네. 자, 시간이 정확하게 지금 5시 4분입니다. 5시 4분입니다. 예. 그래서 3시간 정도, 낚시를 3시간 정도 했고요. 오늘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벌써 뭐
아직 봄이 되지 않은데도 좌대고 장교고 많은 손님들이 낚시를 하고 계신데, 오늘 날씨가 완전 구름이 낮게 쫙 깔려가지고 눈이 왔다가 이제 멈추고 저기압이 쫙 깔린 상황이라서 조항은 보니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한 좌대 안에서 낚시를 했는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떡밥을 직접 함께 개보고 또 캐스팅을 직접 하고 잘못된 점들을 수정하느라고 이 시간만으로도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래의 꿈나무들이 또 랜딩하는 장면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너무 또 장시간 하게 되면 흥미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낮에 짧은 시간 동안 했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따뜻한 상태에서 또 기회가 돼서 낚시를 또 가리킬 거고, 방송하고 상관없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친구들 직접 제가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는지를 보고요. 또 경원 FMB에서 진행하는 AFC 리그도 이곳 동교낚시터와 경기 이남에는 장광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건데요. 이곳에도 제가 직접 선수로도 참석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모습들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직접 또 낚시하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께 인사드리죠.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